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주식생활의 지덕입니다. 오늘은 지수가 좀 안좋았습니다. 코스피는 15.94포인트, 코스닥은 8.82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겨우 1000포인트를 지지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의 수급이 약해지는 경우 시장에서 뉴스 자체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매수가 약해지다 보니 그렇기도 하고, 또 차트 자체가 음봉을 그리는 것들이 많아서 언급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수급이 없는 경우, 또 금일 다우와 나스닥이든 혹은 내일 우리나라의 반등이 나오든 아니면은 하락을 멈추는 것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차트를 열어놓고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목의 가치와 재료, 그리고 차트상 손절가만 잘 지켜가면서 한다면 결국 뒤에는 그 종목의 가치에 맞는 단가는 쫓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10월 28일 특징 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 자율주행 첫 단계 레벨4 도로운행 성공. 자율주행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종목의 별다른 수급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이죠. 지난 26일 언급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와 남성 같은 경우는 지속 관심입니다.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며칠 전에도 이런 잡아먹는 윗꼬리가 나왔는데, 오늘도 역시 잡아먹는 물량이 나왔습니다. 물량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조금씩 잡아 나간다는 것은 뒤에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해하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한번 지속 관찰은 계속 필요할 듯 합니다. 두 번째, 양극재 대표기업 LNF 테슬라 창업자와 손잡았다.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닙니다. 테슬라하고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어그로일 뿐입니다. 다만 꼭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LNF의 호재는 무조건 세로닉스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LNF의 대주주며, 그리고 LNF는 18만원대, 세로닉스는 3만원대입니다. 주가는 가벼운 곳이 움직이는 것이 진리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국 요소 수출 금지로 트럭 멈추고 비료값 급등 위기. 요소 관련주 같은 경우는 KG케미칼, 휴켐스, 롯데정밀화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관련주는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대유, 남해화학, 현대사료, 팜스토리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요소 문제도 있지만 결국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 비료 문제가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료 문제는 결국 식량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인 것도 그렇고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식량 문제로 더 큰 이슈가 될 듯 합니다. 일단 기억을 할 것은 가벼워서 대장을 하는 것은 미래생명자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 비료 공장은 남해화학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네 번째, 테슬라 이어 뭐 현대차도 LFP 배터리 전환, 현대모비스 중 배터리 기술 회박. 사실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째 애플부터 뭐 우리나라 3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장은 자회사가 설계와 제조 능력 보유로 코인테크가 대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워넷 역시 계속 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하나 본다면 이지입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저게 3분 차트 강의를 했지만은 이렇게 본다면은 쌍바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단기 고점은 19,700원입니다. 수급이 붙어서 2만원을 넘는, 그러니까 전고점을 넘어서 2만원을 넘어선다면 관심있게 봐도 좋을 듯 합니다. 아마 이럴 경우 수급이 붙을 때 이 18,000원 선에서 강하게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선에서 얼마나 강하게 수급이 붙어서 2만원을 넘어설지 그것을 관심을 두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은 여기가 이 부분이 여압 쌍바닥이었죠. 쌍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5,000원입니다. 15,000원을 지지하고 2만원 사이에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박스권의 중상단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0원에서 강한 수급으로 2만원을 뚫는 것을, 그것을 꼭 기억을 하고 지켜보기 바랍니다. 이지 같은 경우는 결국 LFP는 산화철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지의 경우 산화철의 설계 및 시공, 운전 능력까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관련으로 특징주가 나온다면은 아마 강한 수급을 한번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반도체 제조 생명수 초순수 국산화한다. 이 관련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용 순수물에서 몽골 식수까지 시노펙스입니다. 사실 내용 좋았죠. 100% 외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것을 2025년까지 국산화하기 위한 계획. 내용은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초순수는 시노펙스. 여섯 번째, 서울시 2025년까지 배달 오토바이 택배차 100% 전기차 전환. 이것의 관련주는 DIC입니다. 예전 2019년 기사이기도 한데 조금 오래되었지만은 국내 최초 전기 택배차가 뜬다. DIC 같은 경우는 쿠팡하고도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쿠팡 전기차의 개발에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전기차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 전기 택배차 같은 경우는 DIC를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무기술 클라우드 전환 삼성 SDS와 거래, 메타버스 업체들과 파트너십 체계로 관련 서비스 제공 예정. 내용은 정말 좋았습니다. 요즘 핫한 메타버스 업체와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고 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도 가입 예정입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6월 18일 4270원 고가에서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것도 보면 요즘 차트가 다 비슷한데 큰 거래 없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뉴스로 2975원. 나무기술의 경우는 삼성전자나 KT 등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로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은 중기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기선인데 중기선을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승을 크게 하려면은 중기선을 아래에 두고 가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기선 같은 경우는 지금 3,200원이죠. 그렇다면은 다시 이 3,200원 위에서 주가가 논다면은 아마 관심있게 봐도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영망치죠. 윗꼬리가 있고 양봉이 있는 것은 영망치입니다. 영망치에 이렇게 거래량이 있고 그리고 한 단계 하락 후에 다시 또 영망치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은 잘 봐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꼭 3,200원대의 중기선을 다시 탄다면은 그때부터는 관심있게 봐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금방 언급을 했지만은 이런 영망치의 매집, 이것은 중요하게 봐도 좋을 듯 합니다. 여덟 번째, 오아시스 마켓도 유니콘 대열 합류, 기업가치 1조 넘었다. 지오소프트의 자회사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것도 공식처럼 외우면 좋습니다. 오아시스는 지오소프트. 그럼 이상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